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해봤을 겁니다. 주변에서 다들 사라고 할 때요. 그때는 분명 안 사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았고요. 안 사는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는데요. 막상 사고 나면 항상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. 또 늦었네.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심지어 명품이든 아파트 청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. 사기 전에는 불안했고요. 사고 나서는 더 불안해집니다. 이상하게도 이 감정은 욕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. 대부분은 욕심이 아니라 뒤처질까봐의 공포입니다. 회사 회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다수가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요. 혼자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. 틀릴까봐가 아니라요. 혼자가 될까봐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. 경제적 선택도 똑같이 작동합니다. 다들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가만히 있는 선택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선택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요.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 스스로를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. 나만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닐까? 이 정도면 합리적인 판단 아닌가? 다들 하는데 나만 빠지면 손해 아닌가? 이 감정은 굉장히 일상적이고요.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. 2020년 7월을 기억하시나요?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. 지금 안 사면 진짜 늦는다. 대출 받아서라도 일단 들어가야 해.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?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? 다들 저렇게 말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 되는 건가? 그리고 2021년 초 결국 샀죠. 아니면 사려고 움직였죠. 근데 이상한 건 이겁니다. 샀는데도 여전히 불안했다는 거예요. 사고 나서도 매일 시세를 확인했을 겁니다. 올랐나? 떨어졌나? 내가 잘한 건가? 잘못한 건가? 2021년 코인 열풍도 똑같았습니다. 친구가 말합니다. 나 비트코인으로 3배 벌었어. 이 말을 숫자로 풀면요. 1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. 1년도 안 돼서요. 직장 동료가 말합니다. 지금 안 하면 진짜 기회 놓치는 거야. 유튜브를 켜면 모두가 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. 그래서 우리도 했습니다. 늦었지만 일단 시작했죠. 근데 바로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. 이 장면 눈앞에 그려지시죠? 우리는 항상 같은 타이밍에 움직입니다. 그리고 그 타이밍은 항상 늦은 타이밍입니다.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유명한 식당 앞에 긴 줄이 서 있습니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여기 진짜 맛집이래. 줄이 길수록요. 우리는 그 식당이 더 검증된 곳처럼 느낍니다.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? 정말 맛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. 그럼에도 줄은 점점 길어집니다. 그리고 그 줄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기다린 시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선택을 끝낸 상태가 됩니다. 경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순간 그 선택은 이미 정보의 결과가 아니라 군중의 결과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. 왜 다들 사라고 할 때 사면 항상 늦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?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내가 판단력이 부족해서, 타이밍 감각이 없어서, 남들보다 정보가 늦어서. 근데 그게 아닙니다. 이건 타이밍 감각의 문제가 아니고요.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요. 공부를 덜 해서도 아닙니다. 문제는 우리가 그 선택을 하게 되는 순서와 구조입니다. 우리가 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사실 선택은 이미 시작된 게 아니라 거의 끝나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. 이 영상은요. 다음엔 언제 사야 한다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. 오늘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. 대신요. 왜 우리는 항상 같은 순간에 불안해지고 항상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구조부터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.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. 그래도 안 사는 게 더 위험해 보이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? 이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실 대부분의 선택은요. 이익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 이루어집니다. 상황을 그려보면요. 사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안 샀다가 오르면요. 그 책임은 온전히 나 혼자 남습니다. 반대로요. 다들 샀는데 나도 샀다면 결과가 나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. 이게 바로 개인 선택의 핵심 심리입니다. 우리는 항상 틀리지 않는 선택보다 혼자 틀리지 않는 선택을 원합니다. 다시 회사 회의를 떠올려 보세요. 아직 자료도 부족하고요.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는 걸 알면서도 팀장과 다수가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이면 회의실 공기는 순식간에 바뀝니다. 그때 조금 더 보조라고 말하는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됩니다. 경제적 선택도 똑같습니다. 사라고 말이 많아지는 순간 안 사는 선택은 신중함이 아니라 이상한 고집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요. 이 선택이 감정적 충동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오히려 머릿속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계산이 돌아갑니다. 이미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더 오를 수도 있잖아. 지금 안 사면 나만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닐까. 이게 바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. 이 장면을 횡단보도에 비유해 볼게요. 신호는 아직 빨간불입니다. 하지만 옆 사람들이 하나둘씩 길을 건넙니다.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 사람들도 판단했을 거야.
저 정도면 건너도 되는 상황 아닐까? 그러다 결국 신호등보다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고 움직이게 됩니다.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숫자나 구조보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기준 삼습니다. 왜냐하면 그게 가장 빠르게 불안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. 안 사는 선택은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. 계속 의심해야 합니다. 하지만 사는 선택은 그 순간부터 고민을 멈출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불안을 피하려고 한 선택이 결국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집니다. 여기까지가 개인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.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의 이야기였다면 다음부터는 그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. 여기서부터는 시선을 개인 밖으로 조금만 옮겨보겠습니다. 우리가 느낀 불안이 개인의 성격이나 용기 문제만은 아니라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. 정보는 이렇게 움직입니다. 처음엔 아주 소수만 압니다. 그 다음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어느 순간 뉴스에 나오고요. 유튜브에 뜨고요.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합니다.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. 정보, 기대, 가격.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. 말로 풀어보면요. 정보가 퍼지는 속도와 가격이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. 문제는요. 정보가 널리 퍼졌을 때 그걸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이라고 느낀다는 점입니다.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정보가 알려지기 훨씬 전에 이미 기대가 움직였고요. 가격은 그 기대를 먼저 반영합니다. 그래서 이런 장면이 반복됩니다.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말합니다.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네. 이제 안전해진 거 아니야? 하지만 말로 최대한 쉽게 풀어보면요. 뉴스에 나왔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이미 많은 사람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. 백화점 할인 행사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. 오늘부터 최대 50% 할인이라는 현수막이 걸립니다. 50%면요. 절반 가격이죠. 우리는 그 문구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이 기회다. 하지만 실제로는요. 가장 좋은 상품은 행사 시작 직후에 이미 빠져나갔습니다. 사람들이 몰린 뒤에 남아있는 건 선택지가 줄어든 상태입니다. 경제 정보도 똑같습니다. 모두가 알게 된 순간은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린 순간입니다. 그때는 정보의 질이 아니라 군중의 크기가 가격을 결정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착각이 하나 생깁니다.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알 정도면 이제는 검증된 선택 아닐까? 하지만 가격의 입장에서 보면요. 그건 검증이 아니라 반영이 끝났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.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핵심입니다. 가격은 늘 앞서갑니다. 사람들이 느끼는 확신보다 먼저 움직이고요. 사람들이 안심하는 순간에는 이미 충분히 움직여 있습니다.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느껴집니다. 사기 전에는 불안했고요. 사고 나면 늦은 것 같고요. 조금만 오르면 역시 맞았나 싶다가 조금만 빠져도 왜 하필 이때 들어갔지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건 개인의 판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. 우리가 판단하는 시점과 가격이 움직이는 시점 사이에 항상 시간차가 있기 때문입니다. 정보는 3단계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. 이제 각 단계를 자세히 볼게요. 첫 번째 단계, 구조가 바뀝니다. 이 단계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. 금리가 움직입니다. 중앙은행이 방향을 바꿉니다. 정책이 바뀝니다. 큰 자본이 방향을 틉니다. 이걸 말로 풀면요. 돈의 흐름 자체가 방향을 트는 겁니다. 이건 아직 뉴스에 안 나옵니다. 사람들은 모르죠. 하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하기 시작합니다. 두 번째 단계, 먼저 아는 사람들이 움직입니다. 전문가들이 움직입니다. 기관들이 움직입니다.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입니다. 이 사람들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샀거나 팝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조를 읽기 때문입니다.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숫자를 보거든요. 금리가 어디로 가는지, 정책이 어디를 향하는지,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봅니다. 그리고 조용히 움직입니다. 세 번째 단계, 드디어 대중이 듣습니다.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. 유튜브에 올라옵니다.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. 요즘 다들 산대. 지금 안 사면 늦는데. 우리는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듣습니다. 그런데 가격은요. 두 번째 단계에서 이미 움직였죠. 아니 사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. 우리가 듣는 순간에는요. 이미 대부분의 상승은 끝난 상태인 거예요. 예를 들어볼게요. 2020년 3월을 기억하시나요? 코로나로 시장이 폭락했습니다. 모두가 패닉 상태였죠. 끝났다. 더 떨어질 거야. 근데 그때 뭘 봐야 했을까요?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이런 걸 봐야 했습니다. 중앙은행이 뭘 하는가?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. 무제한이요. 끝이 없다는 겁니다. 정부가 뭘 하는가? 역사상 최대 규모로 돈을 풀었습니다. 수조 달러예요.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입니다. 이게 첫 번째 단계, 구조가 바뀐 겁니다. 이걸 본 사람들은 샀습니다. 모두가 파는 2020년 3월이에요. 이걸 못 본 사람들은 팔았습니다.
아니면 그냥 지켜만 봤죠. 그리고 1년 후 2021년이 됩니다. 모두가 지금 사야 한다고 할 때요. 구조를 본 사람들은 팔기 시작했습니다. 왜냐하면요.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요. 양적 완화가 끝나간다는 신호가 나왔고요.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최고치였으니까요. 이 장면 눈앞에 그려지시죠? 구조를 본 사람과 분위기를 본 사람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. 모두가 알게 된 정보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닙니다. 그건 이미 선택의 결과가 쌓여 만들어진 상태 설명에 가깝습니다.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럼 도대체 언제 움직여야 하는 거야? 아직 그 질문에 답할 차례는 아닙니다. 지금 중요한 건요. 우리가 늦는 이유가 무지에서가 아니라 정보가 작동하는 구조 자체에 있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이 구조 위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착각을 더 얹게 됩니다. 바로 나는 안전한 선택만 했다는 믿음입니다. 여기까지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. 나는 무리한 선택을 한 적은 없어. 그냥 안전해 보이는 쪽을 골랐을 뿐이야. 바로 이 지점이 가장 강한 착각입니다. 우리는 안 했다 하는 선택을 선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경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분명한 선택입니다. 문제는 이 선택이 너무 조용하게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. 돈을 잃는 것도 아니고요. 버튼을 누른 것도 아니고요. 그냥 그대로 있었을 뿐인데 시간은 그 위를 그대로 지나갑니다. 이걸 말로 최대한 쉽게 풀어보면요. 우리는 멈춰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브레이크 없는 차 안에 앉아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. 상황을 그려보면요. 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. 물가도 움직이고요. 가격도 움직이고요. 주변 환경도 계속 변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.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.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차에 내리막길에 들어선 차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속하고 있습니다. 안 사는 선택이 안전해 보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. 그 선택은 당장의 손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. 숫자가 찍히지 않고요. 계좌가 줄어들지 않으면 사람은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실을 손실로 인식하지 못합니다. 이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. 조금만 더 버텨보자.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자. 이 말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들립니다.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요. 이 말은 사실 판단을 미루는 선택을 반복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. 버틴다는 건 아무 변화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. 환경은 계속 변하는데 나만 같은 기준을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. 가격은 이미 움직였고요. 상황은 달라졌는데요. 기준만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.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합니다. 그래도 난 안전한 쪽이잖아. 하지만 안전하다는 말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. 무엇과 비교해서 안전한가를 묻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불편한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. 위험은 움직일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. 움직이지 않을 때도 쌓입니다. 그리고 이 위험은 천천히, 조용히, 아무 소리 없이 쌓이기 때문에 더 늦게 느껴집니다. 한번 떠올려 보세요. 냄비에 물이 끓고 있습니다. 처음엔 미지근합니다. 그 다음 따뜻해집니다. 그리고 어느 순간 뜨거워집니다. 근데 안에 있는 개구리는요, 온도가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. 갑자기 뜨거운 물에 빠지면 바로 뛰쳐나오지만요, 천천히 온도가 오르면 적응하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. 안 하는 선택의 위험이 바로 이겁니다.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요,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비용은 계속 쌓입니다. 여기까지가 나는 안전한 선택만 했다는 착각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. 이제부터는 왜 이런 선택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시간과 세대, 정책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지를 보게 됩니다. 이제 질문을 조금 더 멀리 보내보겠습니다. 왜 이런 선택은 특정 사람에게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세대 전체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되풀이될까요? 부모 세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. 그땐 어쩔 수 없었어. 다들 그렇게 했지.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같은 문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. 이건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닙니다. 시간이 만들어내는 구조의 문제입니다. 선택은 항상 현재의 정보로 이루어지지만요, 결과는 미래에서 평가됩니다. 문제는 이 둘 사이의 간극입니다. 지금의 선택은 지금의 언어로 포장됩니다. 안정적이다, 검증됐다,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언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. 결과만 남고요, 선택한 사람만 남습니다.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책은 늘 문제가 충분히 커진 뒤에야 움직입니다. 그 전까지는 경고가 아니라 관찰의 대상일 뿐입니다.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작동합니다. 문제가 생긴다. 개인이 먼저 노출된다. 충분히 누적된다. 그제서야 정책이 나온다. 이 과정에서 정책은 항상 뒤늦게 도착합니다.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은 전부 개인의 선택으로 처리됩니다.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. 구조적인 문제였는데요, 결과는 개인 책임으로 남습니다.
그래서 세대는 이렇게 느낍니다. 우리는 운이 없었다. 이번엔 시대가 안 좋았다. 하지만 다음 세대도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.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이 구조 안에서 이번엔 다르다는 말은 항상 같은 역할을 합니다. 불안을 잠시 덮어주는 말, 선택을 미루게 만드는 말,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정책도 개인의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구조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. 소리 없이 반복되고요. 느리게 책임을 남깁니다.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제 분명해졌을 겁니다. 문제는 우리가 잘못 골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. 항상 같은 방식으로 고르게 되는 구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말하지 않겠습니다. 대신요, 다음 선택 앞에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기준만 남기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은 무엇인가? 눈에 보이는 손실만 보지 말고요. 보이지 않는 시간의 비용까지 함께 보라는 뜻입니다. 안 사는 선택도 비용이 있습니다. 그 비용은 숫자로 안 찍히지만요.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집니다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이 정보는 이미 누구의 선택까지 반영된 상태인가? 내게 도착한 정보라면요. 이미 꽤 많은 사람을 거쳐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뉴스에 나왔다는 건 기회의 신호가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이 움직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질문입니다. 지금 느끼는 불안은 나만의 감정인가? 구조가 만든 감정인가?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선택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. 다들 사라고 할 때 느끼는 불안은요. 당신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. 그건 구조가 만들어낸 감정이고요. 그 불안에 따라 움직이면 항상 늦습니다. 이 기준들은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방향은 알려줍니다. 이 장면을 나침반에 비유해 볼게요. 나침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. 다만요, 어느 쪽이 북쪽인지만 알려줍니다.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확한 목적지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방향 감각이 있다면요, 적어도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도는 일은 줄어듭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남기고 끝내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들 사라고 할 때가 오면 그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일 것인가?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답을 주지 않을 겁니다. 지금 사라, 지금 팔아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. 대신 이런 걸 알려드릴 겁니다. 왜 당신이 항상 그 타이밍에 움직이게 되는지, 왜 그 선택이 항상 늦은 선택이 되는지, 구조는 어떻게 읽는 건지 구조를 보면요. 타이밍은 저절로 보입니다. 분위기를 따라가지 마세요. 구조를 읽으세요. 그럼 다음 선택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모두가 안전하다고 말할 때 가장 위험해지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. 안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되는지요. 함께 봅시다.